안녕하세요. 젤리곰의 최종 선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가씨 한 분을 모셨어요.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 30살이 되다 보니까 네. 결혼이랑 임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네. 아가씨입니다. 네. 오늘 어렵게 모셨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해서 맞아요. 저랑 이렇게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언니 이런 것까지 필요해? 100가지나 많은 이렇게 물품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처음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공통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네. 딱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기저귀, 분유, 네. 젖병, 애기 침대, 네. 쪽쪽이, 그리고 애기들 다치지 말라고 붙이는 모서리 보호대나 네. 바닥에 까는 매트 정도거든요. 기저귀 있잖아요. 네. 출산 이후에 바로 필요한 게 맞나요, 기저귀가? 네. 기저귀는 바로 임신하고 나서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품목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의 이제 그런 피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기저귀가 잘 맞았다면 보통은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산후조리원보다 더 좋은 기저귀, 더 흡수가 잘 되는 기저귀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몇 개 조금 샘플로 이제 써보시면서 이제 보통은 안착을 하시는 편이기는 하죠. 보통 제일 무난하게 하기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스 제일 많이 쓰고 네. 뭐 그 밖에 보소미도 있고 뭐 팸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하기스든 뭐든 브랜드가 중요한 느낌보다는 네. 그냥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거. 그렇죠. 처음에 만약에 이거를 많이 사놔봤자 애기 피부에 안 맞으면 또 못 쓰는 거니까 맞아요. 초반에 그러면은 몇 개 정도는 사놔라. 한 팩, 한두 팩 정도? 한두 팩 네, 정도만? 집에 와서 당장 쓸 거 정도 어느 정도 소량만 준비해 놓고 요즘에는 쿠팡이든 뭐든 이렇게 바로바로 다음날 새벽 배송 되기 때문에 네네. 막 쌓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분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모유 수유를 보통 하잖아요. 그쵸? 신생아 때는. 네.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우유를 먹을 텐데 과연 이 분유가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왜냐면 보통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네. 근데 이제 모유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와 엄마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모유를 하려고 했던 완모에서 이렇게 분유로 갈아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한 통 정도만 준비를 우선 해두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보통은 조리원에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먹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제일 작은 사이즈 같은 거는 산후조리원 퇴소할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임시로 빨리 쓸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주기도 하니까 당연히 분유가 있으면은 젖병이 젖병 있어야겠죠. 필요하죠. 젖병은 그냥 무조건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주의기는 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급이 가능한 것들은 저는 최대한 나중으로 필요하면 그때 준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젖병도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조그만 젖병 같은 것들도 같이 갖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때그때 준비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공부해보니까 네. 젖병도 애기들이 물기 좋아하는 젖병이 따로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모든 거는 다 이제 에바에 네. 케바케. 그러니까요. 애기 침대 이것도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신생아 때 잠깐 쓰면 한 6개월 정도 쓰고 네. 8개월도 길죠. 애기들이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것도 네.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애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재웠고요. 둘째 때는 또 애기 침대를 또 써봤어요. 왜냐면 첫째 때는 어차피 우리 아이를 조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둘째 때는 첫째가 있다 보니까 둘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 침대 안에다가 넣었어요. 첫째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썼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첫째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 왜냐면은 한창 이제 둘째가 이제 아기 그렇죠. 때는 첫째는 막 난리치고 다닐 때기 네.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아기 침대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꺼내서 아기 놓고 빼고 하면서 이제 네네.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기저귀 가리대, 수유 침대, 수유 받침대 이것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유 받침대는 뭐예요?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제. 과하게 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결국에는 애기 침대랑 모빌 정도만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필수템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물품에서는 조금 빠지는 느낌?
다음은 쪽쪽이. 쪽쪽이. 쪽쪽이 이거는 음. 언제부터 사용할까요? 쪽쪽이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쓴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쪽쪽이는 저한테는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은 또 필수품이세요. 저희 첫째 아이는 손을 빨았어요. 엄지손을. 네네. 쪽쪽이를 대신해서 손을 빨았고 저희 둘째는 손도 안 빨고 쪽쪽이도 안 썼어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쪽쪽이 같은 경우는 국민 필수품이라고들 하기는 하죠. 그러면 미리 사놔야 될까요? 쪽쪽이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왜냐면 아이들이 빨아봐야 네. 이게 자기가 이제 빠는 욕구가 해소되는지 자기들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알 거예요. 저희가 둘째는 뱉어버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이제 많이 울거나 이제 그럴 때 쪽쪽이가 많이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쪽쪽이를 안 써서 모르는데 쪽쪽이가 이제 심적으로 엄마도 아이도 편안한 템이라고 하니까 근데 끊는 게 나중에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구비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비싼 거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네, 국민템이라고 해도 내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씩 조금씩 경험해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서리 보호대와 바닥에 까는 매트.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한데 네. 미리부터 준비는 굳이는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어느 정도 애들이 100일은 지나야지 뒤집고 이제 배밀이를 하고 기어 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미리부터 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저의 생각입니다. 손수건 필요하죠. 네. 출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네. 필수 준비물. 네, 필수. 왜냐면 손수건 같은 경우는 사서 미리 세탁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건조해서 네. 착착착착착 미리 이제 집에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품목이에요. 애기들 신생아 때부터 모유 수유하고 트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네, 많죠. 맞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손수건인가요? 네, 여러 가지 용도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때도 우리 옷에다가 대지 않고 손수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이제 닿을 수 있게 보통 많이 해요. 피부가 직접적으로 엄마 옷이나 이렇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닦아주기 위함.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딸꾹질 같은 거 하면은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쵸, 애기들은. 손수건은 뭐 계속 아주 오랫동안도 써요. 그러면은 이거 과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된 건데 100장까지는 필요 없다. 100장은 너무 과하다. 보통은 한 50장 미만으로 준비하시면은 여유 있다고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네, 50장 정도면 돼요. 한 번 쓰고 빨고 한 번 쓰고 빨고 이것도 엄마 성향마다 또 그렇죠. 다르기는 해서 좀 여유롭게 준비해놓고 그게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차피 맨날 세탁하니까 하면서 이제 조금 적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50개 정도? 뉴스를 봤는데 네. 아기가 신생아 때 이불이 자꾸 자면서 말려 올라가서 이제 아기가 이불 음. 때문에 숨을 못 질식. 쉬어서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기 이불은 필요 없다 신생아 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속싸개, 네, 겉싸개 또는 베넷 저고리, 바디수트, 뭐 아기띠 네, 이런 많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아기띠는 뭐고 베넷 저고리는 뭐고 속싸개는 뭐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가 정답이고요. 속삭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깜빡깜빡 놀래요. 그 놀라는데 아이들이 놀라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팔다리를 꽁꽁꽁꽁.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삭이는 필요한 거고 겉싸기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겉옷 같은 개념인 거예요. 속싸개 위에다가 네, 겉싸개를 네, 저는 하는 건가요? 겉싸기를 언제 썼냐면 네.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올 때 얘들 예방 접종하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옷 같은 개념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고 근데 속싸기도 그렇고 겉싸기도 그렇고 사용 기간이 아주 짧아요. 아 그래요? 베넷 저고리는 훨씬 더 짧고요. 완전 아기 때 이제 쓰는 네, 거고 네. 바디수트 같은 경우는 수영복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밑에까지 오는 네.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애들 기저귀 같은 거 갈거나 할 때 밑에 똑딱이 같은 거 뚝 맞아요. 뜯어가지고 네네네. 애들 갈아입히기 좋거든요. 기저귀 갈기 조금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저는 바디수트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불은 신생아 때 구비를 하셨을까요?
이불 같은 경우는 저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애들이 이불을 덮고 잔다는 개념은 거의 못 없어요. 본것 네. 같죠. 딱히 이불이라는 거를 쓰기 시작한 거는 한참 더 지나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생아 때 베개 필요할까요? 베개가 되게 많아요. 좁쌀 베개부터 짱구 베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베개를 베고 눕는다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컸을 때 그러면 베개나 이불은 굳이 출산 전 준비물로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때 가서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뭐죠? 애기들 이거 손에다가 손싸개 발싸개. 맞아요. 손싸개 발싸개는 꼭 필요할까요? 네, 손싸개 발싸개도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애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속싸개로 이렇게 감아놓거나 해도 애들 기저귀 갈거나 할 때도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손싸개 발싸개도 꼭 필요한데 얘네들은 이제 애들이 땀이 많기 때문에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좀 잘 갈아줄 수 있게끔 최소 2-3개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조금씩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기 때문에 엄청 많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유튜브 보면서 본 건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시겠지만 만약에 손싸개 발싸개 준비 안 한 경우에는 그 양말로 맞아요. 대체하기도 해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간단한 팁? 네, 양말 같은 것도 조그맣기 때문에 애들 손 같은 거 넣어주기 괜찮고 그리고 손싸개 발싸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모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만들기도 해요. 태교로 해서 조금 하기도 하니까 너무 막 좋고 비싼 거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기띠는 또 뭘까요? 아기띠는 많이 봤을 거예요. 아기 이렇게 안으로 안아주는 네네. 포대기에서 약간 조금 많이 변형된 게 아기띠 같아요. 근데 포대기도 아직도 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띠는 필수죠. 완전 필수. 아 진짜요? 네. 신생아 때부터 아니 출산 전부터 미리 사놔야 되는 건 아기띠. 출산하자마자 바로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곧 쓰게 될 거고 막상 우리가 출산용품 사러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요 정도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준비하기는 해요. 네네. 체온계랑 온습도계인데 애기들이 체온 조절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온습도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애기들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온계도 필수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온계도 완전 필수템이죠. 이거는 나중에 사고 그럴 게 아니라 체온계는 꼭 미리 사다가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건전지 딱 껴놔야지. 네, 체온계 같은 거 꼭 필요하고 온습도계 같은 경우도 그냥 엄마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필수템. 체온계는 필수템, 온습도계는 선택템? 손톱 가위, 면봉. 이거는 필수템일까요? 네, 필수템입니다. 왜냐면 아이들 손톱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잘랐을 때 손톱 깎기로 깎을 만큼 아이들 손톱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엄청 종이처럼 얇고 약간 찢어지거든요. 손톱을 깎아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손싸개 발싸개를 빼더라도 자기가 자기 얼굴도 훑을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 손톱 깎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손톱 깎기보다는 가위가 조금 더 유용하다. 네, 이것도 구비해놓고 있으셔야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면봉은 왜 필요할까요? 면봉 같은 경우는 아이들 코가 많이 막히고 코도 이렇게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보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코드 살짝씩 빼주는 용도. 네. 신생아 때 콧물 흡입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콧물 흡입기 이제 저 때는 유명했던 게 있거든요. 코끼리 뻥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놓고 하고 흡입하는 거예요. 그럼 코딱지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저도 어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코딱지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흡입해가지고 여기에 보관하고 이렇게 저의 입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애기들은 이제 피부가 엄청 약하죠. 연하고 약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제 쓰는 저희가 쓰는 세제나 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션이나 이런 거 말고도 애기 전용 세제, 애기 전용 로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쓸 수 없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다 이제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아기 세제도 아기 용품만 따로 해서 빨고 이런 것들은 애기 전용으로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 피부는 연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애기 한 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진짜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겠다. 온 진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 말이 진짜 제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분유포트
밴드라고 해서 네. 분유를 타기 위해서 물 온도를 올리는 분유 포토기도 따로 있고 네. 분유 제조기. 요즘에는 분유를 이렇게 온도를 맞춰서 제조해주는 것도 기계도 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유를 소독하는 소독기. 지금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게 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분유 제조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분유 포트는 분유 이제 애들 일정한 온도로 해주는 거고, 분유 소독기라기보다는 젖병 소독기. 젖병을 이렇게 분유를 타는 젖병 좀 소독할 수 있는 거. 소독기가 있다고 해도 먹던 젖병은 무조건 그 한 번 먹으면은 네.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삶아줘야 네, 되는 맞아요. 거죠. 삶아서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삶고, 그러면 이제 젖병 소독하려면 젖병 집게도 사야 되고 젖병 솔도 사야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젖병 소독하려면 그 젖병 소독 세제도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삶고 그거를 소독기에다가 넣어놓고. 네. 오, 이런 식이구나. 네. 이거는 미리 준비는 해야겠죠? 그쵸. 이런 거는 미리 집에다가 딱 아예 세팅을 해놔야지 가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외출용 분유 제조기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텀블러 같이 생겼는데 밑에 네.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이제 여행 가거나 이제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 하나 갖고 다니고 그냥 네. 미지근한 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썼었거든요. 너무 옛날이다.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애기가 먹을 수 있는 온도가 딱 정해져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엄마들도 네. 먹여보면서 감을 아는 거예요. 아. 떨어뜨려 보고 온도를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좀씩 맞춰가는 거죠. 애기 욕조. 욕조는 네. 제가 또 유튜브 보니까 2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2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까요? 하나는 뭐 샴푸 같은 거 할 때랑 그리고 또 하나는 헹굴 때? 맞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 하나 이제 씻기는 용도 그리고 이제 헹구는 용도로 이렇게 필요한데, 애기 아주 어릴 때 신생아 때는 욕조라는 개념보다는 조그만한 대야 같은 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아기가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욕조는 조금 더 깊잖아요. 그럼 네. 엄마 손목도 그렇고 아직은 몸이 돌아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네. 좀 낮고 얕더라도 이제 보통은 대야를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욕조 같은 거에다가 이제 쓰기는 하죠. 점점 그때가 되면은 욕조가 2개가 필요는 없어요. 이유식 제조기가 또 있던데. 맞아. 죽제조기, 이유식 제조기 이제 이런 거 있었죠. 네, 근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신생아 때는 모유수유 보통 한다 그랬잖아요. 네. 또는 분유를 먹는데 이 이유식 제조기는 좀 아기가 성장해서 필요한 건가요? 이유식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할 때는 4개월 정도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분유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같이 먹어요. 이유식은 이제 점점 밥으로 넘어가기 위한 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야채들과 고기를 넣어가지고 점점 이제 된 밥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네. 이유식 같은 경우는 분유를 먹던 모유를 먹던 어차피 먹을 거기 때문에 이유식은 꼭 해야 되는데, 네. 이유식 제조기 같은 경우를 간편해서 많이들 쓰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집에서 압력밥솥을 쓰거든요.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죽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꿀팁이 엄마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애들 잘 때 자야 되고, 맞아요. 애들 이제 자면 그때 이제 집 정리도 하고 치워야 되고, 근데 할 일이 이유식까지 하려면 할 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으로 나누거나 4등분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의 이유식을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유식 제조기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네. 가성비 면으로는 네. 굳이 밥솥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근데 또 그렇잖아요. 엄마의 몸도 그쵸. 소중하니까 맞아. 기계의 힘을 빌릴 수 그쵸. 있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선택템. 네, 선택템. 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계신 게 저보다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혜린 씨처럼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젤리곰의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